안녕하세요. 착한 경제를 얘기하는 경제적인 토크쇼 강대성입니다. 최근 ESG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ESG 열풍과 더불어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 기업들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무실에서나 집에서 프린터를 사용하실 때 어떤 카트리지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카트리지 신제품의 경우 비싸기도 하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재생하는 카트리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아마 비용 문제도 그렇고 환경 문제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제조 카트리지 생산으로 환경도 돕고 장애인 고용으로 세상을 돕는 해니넨 부평의 이혜정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이 원장님은 최근까지 가나안 근로복지관 관장으로 계시다가 해니넨 부평 사회적기업 원장으로 오셨는데요. 오늘 원장님 모시고 다양한 그리고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해니넨 이야기를 했는데 해니넨 이름이 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네. 그거에 대한 우리 원장님 설명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니넨 부평의 이혜정이라고 하고요. 해니넨 부평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니넨 부평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자 사회적 기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달장애인들이 버려지는 팩 카트리지를 수거를 해서요. 안에 이제 부품들을 교체해서 재제조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수익금으로 발달장애인들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해니넨 뜻이 어떤 거예요? 해는 손과 손이라는 뜻이고요. 네. 저희 운영 법인이 그 사회복지법인 손과 손인데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손과 손을 맞잡고 같이 나아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en이고요. 저희 법인 산하에 그냥 해니넨이라는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칫솔 사업을 하고 있고 네. 저희는 부평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해니넨 부평입니다. 그 제제도 카트리지 이렇게 만드는 현장 저 몇 군데 가봤는데 거기서 분진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들 일하시는데 철저하게 이제 마스크 쓰고 뭐 어떤 조치를 하고 하는 거죠? 그 제제도 토너 카트리지가 이제 그 분진 때문에 저희가 그 제조업에서도 이게 되게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진기라고 해서 이런 특별 장치가 있기도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 분진에 대한 그 기준치가 있어서요. 네. 거기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기준이 깨끗한 환경에서 장애인들이 깨끗한 의복을 가지고 하얀 벽에서 거기가 더 오염되지 않도록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안전하고 말이 잠깐 벽이 하얗습니까? 잠시만요. 벽이 도색을 하얗게 했는데요. 네.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수검진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혹시 그런 분진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진 않는지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은 그 걸어오신 지금까지의 아직 뭐 나이는 많이 안 드셨지만 걸어온 길이 좀 특이했던 것 같은데 처음 장애인 이런 일을 좀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런 길에 들어서셨는지 그거 궁금한데. 사실 요즘 친구들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요즘 학생들은 이게 뭐 본인들의 스펙 쌓기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뭐 자격증도 많이 취득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기보다는 그냥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갔고 대학 생활도 그냥 학교 수업에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 학교 수업에 지체장애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지각을 잘 안 하는 편이어서 항상 이렇게 수업 시간 맨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교수님이 그걸 조금 보시고는 본인이 이제 몸이 불편하시니까 가방을 매일 들어줄 학생이 필요하셔서 1층에 매일 와서 본인 가방을 들어줄 학생을 저를 지정을 하셨고 1년 동안 그걸 지각 없이 수행을 하다 보니 제 진로가 같이 고민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떤 꿈을 꾸느냐라고 했는데 특별한 고민이 없어 보이니까 좀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관계하는 장애인 복지관 쪽에 취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처음엔 장애인 복지관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장애인 복지가 뭔지, 장애인 복지관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도 모른 채로 그냥 직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을 하고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의 의미나 사회복지의 의미를 그때부터 이제 깨닫고 이 분야로 접하게 됐습니다. 요즘 되게 젊은이들 만나보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를 못해서 방황하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그래도 원장님은 일찍 본인의 어떤 나아갈 길을 잡고 그 길로 매진하시는 것 같네요. 학교 때는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고요. 네. 교수님이 찾아주셨는데 일을 하면서도 사실 장애인 복지 분야가 많잖아요. 네. 장애인 복지관에도 일을 했었고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일을 했었는데 그 가나안 근로복지관이라는 장애인 고용 분야 그리고 사회적 기업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해내는 부평으로 오게 된 것도 그 다음의 진로를 선택을 할 때도 저는 다시 일을 하더라도 다음에 또 다음 일을 선택을 하더라도 장애인들과 같이 일하는 고용 분야에서는 계속 일하고 싶다는 욕심을 갖게 된 게. 그제 제가 아침에 이제 목동을 갈 일이 있어서 아침 출근 시간대인데 지하철 5호선을 탔어요. 근데 갑자기 지하철이 늦게 오는 거예요. 보니까 최근에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에 대한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편은 했지만 정말 장애인들 삶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생각들을 아마 하는 그런 계기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원장님은 지금 30대 초반? 아주 젊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나이를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가나안 복지관에 이제 관장을 하시다가 또 이제 지금은 해니넨 부평에 원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회복지 영역에서 그 나이에 원장이나 관장을 맡기에는 상당히 어린 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뭔가 남이 갖고 있지 않은 독특한 리더십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연유로 해서 가나안에서 관장도 하시고 지금 또 원장이 되셨는지 지금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후배들이 많이 들을 테니까 그분들한테 그 비법을 좀 공개를 좀 해보시죠. 네. 저는 운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칠기삼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처음 시작도 사회복지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학연, 지연, 뭐 혈연으로 잘 됐다라고 표현을 하긴 어렵지만 모든 일은 저는 관계의 힘과 진정성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사실 관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물건을 판매를 할 때도 고객을 감동을 시키는 것도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을 하면서도 저를 끌어주셨던 분들은 전부 다 저를 보고 너의 열정, 너의 진심을 보고 끌어주셨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저를 따라주시는 제 동료들, 이렇게 부하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요. 저희 동료들은 전부 다 제가 하고 있는 일, 제가 관계하는 저희 발달장애인에 대한 저의 진심을 보고 저를 따라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동료들을 생각하는 제 마음, 그리고 같이 일하는 발달장애인들을 생각하는 그 발달장애인들 우리 동료들이죠. 같이 일하는 사원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고객이나 우리 제품을 생각하는 진정성, 그런 진심 리더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저를 만든 것 같고 지금 저희 조직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운이 치기였다 그러면은 나머지 삶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진정성이나 진심이 저를 더 잘 되게 해주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19 터지고 나서 이제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평상시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데 코로나 19 터지고 나서 나왔던 리더십의 주요 내용이 엠파시, 공감에 대한 이야기 리더들이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잘 하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SK에서 저 있을 때는 직원이라는 소리를 안 썼어요. SK에서는 구성원, 뭐 우리 직원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구성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사회복지영역에 발 담그고 나서 아주 가슴 아픈 기억 뭐 이런 그런 일도 겪으셨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보람된 일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뭐 위암 장애인 뭐 이런 이야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네. 하나는 이제 가나안 근로복지관에 재직하면서 제가 30대 초반에 장애인분이 한 3주 만에 위암으로 갑자기 이렇게 사망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복통을 호소를 했었는데, 그게 만약에 본인이 발달장애인이 아니었다면 본인의 그냥 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알아채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세심했더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빨리 발견을 하고 치료를 빨리 받지 않았을까에 대한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 장례식장에 있을 때 다른 발달장애 동료들이 그 고인에 대해서 이제 예를 갖추기 위해서 오는데 그 장례식장 복도에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본인이 이제 교복을 입고, 본인은 이제 양복인 거예요. 근데 교복을 입고 그 부위 봉투를 들고 오는데요. 삐뚤삐뚤 본인 이름 석자를 들고 이렇게 써서 들고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는 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저 봉투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이 길을 걸어올 때 저 봉투 안에 얼마가 됐든 저 인사를 할 수 있게끔 내가 저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눈물을 흘렸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참 슬프면서도 내가 참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직을 한 지 채 한 4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약간 전 직장 일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평생 직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된 거였는데, 그냥 누군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몇몇 분들이 계시긴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투석을 하는 장애인분이 있었었는데, 그분, 제가 이직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분이 또 한 일주일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조문을 갔었을 때, 마지막을 좀 같이 했더라면이라는 생각에 좀 책임감이 좀 많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작은 같이 하지 못했지만 끝에서 인생의 끝을 같이 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마음이 되게 많이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게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큰일을 치르면 사람이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발달장애인이라고 제일 힘든 게 사실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게 몸의 증상에 대해서 조금 미리 얘기해주지 못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본인이 아픈 거에 대해서 아프면 좀 미리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게 좀 그게 제일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좋은 지금 이제 많지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의 삶이 아파도 아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어디 하소연을 할 때도 없고 이러는데 정말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들을 해 오셨는지 그 교육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너무 훌륭한 분들이 유튜브 채널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고용과 뭐 소득 이 분야 안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그 안에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뭐 소소한 소통의 백정현 대표님 컨텐츠 통해서도 교육을 많이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뭐 되게 취약해요. 사실은 발달장애인 분들은 뭐 금융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키오스크 사용하는 법도 그렇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조금 느리게 가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게 요즘 세상인 것 같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뭐 키오스크 사용하는 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같은 것들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짜장면이 있고 짬뽕이 있는 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저희의 자꾸 이제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만 제가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얘기하는 게 세상에 짬짜면이 나왔다고 알려주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것들과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의 선택지에 대한 거를 자꾸 많이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선택할 수 있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도록 얘기해주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회사 안에서 여기는 회사고 회사의 사원들은 당연히 회사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고, 뭐 연차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회사는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안 되는 것들도 당연히 할 수 없는 것들도 얘기해주고,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조금 전에 이제 금융사기 예방 교육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최근에 저도 이제 뭐 아빠 내 핸드폰 고장 났으니 문자 보내달라 등등 뭐 음성으로 날라온 것도 많고, 그래서 보이스피싱 이런 이제 문자 피싱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일반인들도 잘 이제 넘어가잖아요. 많이 넘어가는데 이거를 특히 장애인들 대상으로 이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시킨다는 게 힘들 것 같은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약간 차별되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시는지 교육법이 좀 틀릴 것 같아요. 네. 또 다시 소소한 소통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뭐 금융 사기라는 말도, 금융이라는 말도 어렵잖아요. 어떤 게 금융이고 어떤 게 사기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오는지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대포 통장이 뭔지 모르거든요. 대포가 우리는 대포 통장이라고 뭔지 알지만 대포가 쏘는 대포인 건지 어떤 게 대포 통장인지부터 예시에 대한 것도 되게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어떻게 접근을 해오고 어떻게 하면은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우리 뭐 어떻게 접근을 해서 뭐 이게
핸드폰이 해킹을 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쉽게 표현을 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다 없어질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좀 쉬운 말로 접근을 해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이 되게 또 어려워요.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게 그 눈깔 사탕, 어떻게 눈깔로 사탕을 만드느냐, 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되게 어려운데 특히 이제 장애인들과 소통할 때는, 그리고 최근에는 저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KBS 뭐 공영방송이지만 KBS부터 방송을 좀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너무 축약된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뭐 축약된 저는 얼마 전에 그 부동산 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할 때 특공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뭐 세종시 공무원들 특공 그래서 저는 이게 특공 그러면 특공 무술 뭐 이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특공, 나중에 보니까 특별 공급의 약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더 헷갈릴 거고 젊은 층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장애인들하고 소통하는 것에서 또 다른 이제 문제를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방송을 할 때 좀 많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다시 뭐 이제 지금 하고 계신 일로 돌아와서 일반인들은 카트리지를 그냥 가서 사가지고 그냥 갈아 끼면 되잖아요. 근데 제재소 카트리지라는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제품으로 나오는지, 여러 가지 환경 이슈도 있고, 이제 비용의 이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네. 사무실 생각해 보시면요. 사무실에서 토너 카트리지를 교체를 하면 새 카트리지를 꺼내서 바꾸시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새 상자에 담아서 어디 캐비넷이나 넣어 놓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급하시는 분이 가져오셔가지고 그거를 가져가셔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그 카트리지를 돈을 주고 삽니다. 네. 사서 그 카트리지를 열어서 분해를 해요. 그러면은 안에 토너 카트리지 찌꺼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털어내는 작업을 하고요. 안에 들어있는 뭐 PCR, 드럼, 뭐 칩, 그리고 또 뭐 롤러, 뭐 이런 것들, 슬리브 이런 것들을 다 교체를 하는, 부품을 교체를 하고요. 다른 토너 가루를 주입을 해서 다시 조립을 하고, 이런 공정을 거쳐서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로, 그러니까 해니넨 부평의 새로운 재제조 토너 네. 카트리지로 이렇게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으로 네. 공공에서는 1%에 대한 물품에 대한 구입을 하게 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을 주로 대상으로 지금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그럼 해니넨 부평의 카트리지를 샀다. 그러면 장애인 고용 분담금 이슈가 조금이라도 해결되는 건 맞나요? 고용분담금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고요. 네, 그 우선구매 특별법은 이제 물품 구매에 대한 법률인 거고, 고용분담금은 연계고용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장애인 생산 시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혜택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재소 카트리지를 판로를 열어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이제 그 조금 약간 다른 게, 그게 물품이 제약이 있더라고요. 네. 되는 품목이 있고 아닌데 안 되는 것도 토너가 있고. 된다고. 그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이 그러면 신제품과 제재소 카트리지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일반적으로 사시는 가격에서 40에서 60% 정도는 절감을 하실 수 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품질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번 이 토너를 열었다가 조립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분량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 2% 정도 분량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다 맛 교환을 해드리고 AS도 다 해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토너 카트리지 때문에 프린터나 복사기가 고장났다는 그런 속설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뭐 AS나 그런 부분에 다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혹시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그 2% 때문에 저희 제품을 구입을 안 하시는 건 망설이지 마시고 비용 절감이나 아니면 환경,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장애인 생산품이나 해니넨 부평의 토너 카트리지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재소 카트리지를 이제 갖고 와서 썼어요. 그걸 또 다시 할 수 있어요? 또? 예, 가능합니다. 이 사이클을 몇 번 정도 할 수 있어요? 3번까지는 세 번까지는 가능한데요. 가능하다. 그게 그걸 얼마만큼 더 사용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기술력이고 그게 얼마만큼 더 사용하면은 약간 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적정 사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기술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제재소 카트리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일석삼조, 뭐 4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뭐 ESG 경영을 스스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실천하는 것도 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담고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그걸 구매하려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저 알려주시죠. 제 핸드폰 번호를 그 인터넷에 해니님 부평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꿈들의 쇼핑몰 통해서 아니면 조달청 이렇게 나라장터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니님 부평 오신 지 지금 얼마 되셨죠? 6월 1일로 6월 1일 얼마 안 되셨는데 뭐 우리 원장님 정도 되면 일주일만 되면 뭐 업무 다 파악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해니님 부평에 좀 더 지나봐야 어려운 점을 아실 텐데 해니님 부평을 자랑을 좀 해보세요. 해니님 부평이요? 사실은 그 해니님 부평으로 옮겼을 때 지난 기간보다 조금 규모가 작아져서 걱정했던 게 사실 장애인분들의 급여를 많이 안 드리고 있을까 봐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장애인 보호작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분들의 급여 플러스 성과급까지도 이미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곳이구나. 훌륭한 곳에 잘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많은 인원을 고용을 하면 좋겠다. 내가 할 거는 잘하는 곳에 더 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해니님 부평 외에도 뭐 그 특수학교 그리고 거주시설 뭐 다른 장애인 직업시설 운영하고 계신 이사장님이 계신데 전 제가 그래도 그냥 17년 정도 이렇게 사회복지 분야에 있으면서 조금은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사장님 통해서 장애인 복지 철학이나 역사 이런 것들을 다 또 배우는구나. 이런 것들이 또 내가 몰랐던 것들이 있구나라고 새로 깨우치는 계기가 되고 있고 또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랑이라고 한다 그러면 발전을 해서 할 것들이 많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 해야 될 것들이 아직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런 거를 해봐라라고 제시해 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사장님께서 대단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를 하신다 그러시는데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께 이사장님 너무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 힘듭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사장님에 대한 용비어천가를 한번 이야기하시든지 한번 해보시죠. 네. 저희 장영순 이사장님은요, 장애인 복지 쪽에서 장영순 이사장님 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정도로 굉장히 1세대로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제가 몰랐어요. 사실은 입사하고 알게 됐었는데요. 장애인 고용이나 장애인 직업 재활에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먼저 이 분야를 개척하신 분이시고요. 근데 사실 그 장애인 복지라고 했을 때 많이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1세대이심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패러다임보다 훨씬 더 앞서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고용은 이래야 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 평등한 시각에서 보지 않는가? 아니면은 그 급여를 많이 주고 급여를 많이 지급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들이 저는 되게 사실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혜적 입장에서 보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사장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이렇게 오래 장애인복지 분야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그런 팁들이 맞아 그게 맞는데 우와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ESG 하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ESG라는 말이 나온 게 채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회의 시간에 ESG, 리유저블 컵, 아니면은 메타버스 이런 단어들을 쓰시는 게 여든이 넘으셨거든요. 그래서요? 그런 것들, 그리고 카카오 택시 직접 불러서 다니시고요. 줌 회의를 직접 개설을 하세요. 줌 회의를 직접 개설하시고. 저 그런 것들이, 주민등록이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놀랐어요. 저렇게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죄송하게도 어린 친구들이 저한테 롤모델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제 롤모델이 이사장님이 된 거가 그렇게까지 그 연세까지 이렇게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우리 이제 해니님 부평 원장으로서의 그 그림, 이제 어느 정도 큰 그림 그리셨을 것 같은데 그림을 살짝만 공개 좀 하시죠. 조금만 할게요. 지금은 제재조 토너 카트리지 하나만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고용된 인원도 13명 정도예요. 근데 어쨌든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더 많은 인원이 고용이 되고 소득 보장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차기 아이템 개발을 해서 해니님 부평에서 더 많은 발달 장애인들이 그리고 또 비장애인 동료들도 같이 행복한 일터로 확장해 나가는 게 제 꿈이고 그 안에서 근데 민주적으로 평등하게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네,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힘든 것도 있고 네. 뭐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큰 그림에 있어서는 혜니는 부평에서 일하면 그리고 이혜정 원장이랑 일하면 일 많이 배우고 즐겁게 일할 수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느끼면서 오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장애인 몇 분 계세요? 총 30분 계십니다. 30분? 네. 그럼 비장애인은? 비장애인 9명 있습니다. 9분? 네. 40분 정도 네, 계시네요. 맞습니다. 우리 이혜정 원장님은 원래 경제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도가 사회적 기업 또 비영리 영역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환경 문제, 장애인 고용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학도가 비영리 쪽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는 게 결이 안 맞다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비영리 쪽에 계신 분들이 기존의 사회복지관을 공부했다 그러면 이제 경제학, 경영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영역을 다 두루 살펴보면 아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혜니는 부평이 만들어가는 이런 따뜻한 세상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쓰는 제재소, 카트리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신제품을 만드신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는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토크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